네, 반갑습니다.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네,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거 확인했으니까 시작할게요. 어, 오늘은 그 병의원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오랜만에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병의원들, 원장님들과 혹은 이제 병의원과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담을 신청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우리 뭐 예를 들면 의료기기 업체들 혹은 제료상들 뭐 이제 병원과 거래하시는 주요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지금 난감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 혹은 우리 컨설턴트들이 병원들을 상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는 그 산업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 고유의 그런 법과 제도에 대해서 어, 지켜야 되는 테두리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모르고 제안해서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이제 상담 드렸던 원장님들도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데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유효한 솔루션을 어, 솔루션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적인 이해가 부족해서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우리 병의원들이 절세를 위해서 법인 사업자, 특히 가족법인들을 설립하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가족법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어,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아요. 길지 않을 거라서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최근에 다시 좀 질문이 많아진 것 중에 하나가 기공소가 법인 사업자로 영위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어, 부쩍 늘었습니다. 한동안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관련된 내용의 글을 많이 기재해서 영상도 남기고 해서 한동안 문의가 없었는데 최근에 또 그 다시 문의가 좀 다시 늘고 있어서 뭐 특정 세무사 사무실이나 컨설팅 업체에서는 또 치과기공소가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드를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서 그 관련된 내용들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병의원들의 절세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어, 우리가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그러니까 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이 우리가 번 돈에서 네, 우리가 1년 동안에 번 돈에서 사업에 관련된 비용들을 차감하고 나면 종합소득이라는 게 산정이 되고 거기에 소득공제 조금 받고 나면 과표가 산출이 돼서 거기다 세율 곱하면 이제 소득세가 나오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발생한 수입을 숨기는 건 불법이죠. 그리고 거꾸로 쓰지 않은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불법입니다. 탈세죠. 어, 수입이나 비용을 가공하는 것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빼고 나면은 생각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결국은 수입을 조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소득의 대상을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나 혼자 10억을 벌면 10억의 높은 소득세율을 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우리 식구 5명이 공동사업으로 1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각자 2억씩 번 걸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10명이서 우리가 10억을 벌었다라고 하면 각자 1억씩 번 걸로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훨씬 더 세율 자체가 낮아지죠. 그렇게 이제 소득의 대상을 분산시키거나 소득의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혹은 소득의 종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보통은 이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공제 감면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는데요. 병의원은 이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료 사업 자체에 동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들이 의사로 구성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소득의 대상을 분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의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환자 보는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환자를 보고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대금 자체가 뭐 외부 기관을 통해서 뭐 건보공단이나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들이 입금해주는 시점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의 시점이나 대상 혹은 종류를 분산한다는 것도 병의원들 입장에서는 의료법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공제 감면도 병의원은 적용되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의료행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분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 주수입원은 그대로 두고 부대적인 사업들, 예를 들면 임대업을 한다거나 뭐 자판기를 운영한다거나 주차장을 운영한다거나 뭐 별도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의약품 외에 뭐 화장품, 기능성 용품들, 생활용품들을 판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의료행위 외적인 사업 영역들을 어, 의사 원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가족들에게 분산시키는 정도로만 어, 소득을 분산시키거나 비용을 만드는 식의 그러니까 소득을 분산시키는 식의 절세가 가능하죠. 효과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객사 중에 광고회사가 많은데 광고회사들이 서비스업이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소득률이 굉장히 높은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법인으로 한다거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병원들은 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의료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어, 공동사업자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가족들이 의사 자격이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병원들은 절세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다가 비용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경비를 가공하다 보면 병의원들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탈세를 할 거라고 의심을 사는 고소득 직종이고요. 병원에 입금되는 금액 등의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입금해주는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의 사업자들이 국세청 정도의 감시를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병의원들은 국세청의 감시도 받아야 되고 건보공단의 감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을 만든다는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른 산업군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법상 법인으로 영리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 영리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 보니 사실은 병의원도 병원 자체를 법인화하기보다는 결국은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병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두고 병원과 병원의 의료 외 매출 수입 분야를 가져갈 목적의 법인 혹은 병원의 어떤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해서 병원의 어떤 비용 항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결국은 매출을 분산시키고 비용을 만드는 방식의 법인 사업자 활용 시도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병원은 의료입니다. 의료 행위예요. 그래서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굉장히 유관한 밀접한 산업 분야다 보니까요. 병원하고 무관한 산업 분야를 한다. 예를 들면 원장님은 병원을 하시고 가족법인은 뭐 인쇄업을 한다. 이거는 전혀 무관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병원의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서 의료행위 외 매출은 가족법인이 가져가고 병원의 어떤 인풋 비용이나 비용 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수 있는 상품이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업무를 해야 될 텐데요. 이거를 실제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어떤 인허가라든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심의, 뭐 의료기기나 용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유관한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게 한다거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인허가를 받거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우리 원장님들이 아직도 법인 사업자 내서 실제로 광고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광고를 해주거나 마케팅을 해준다는 명분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서 병원에 비용 처리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건 과세관청에서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그 세금을 매기는 논리는, 과세 분쟁을 하는 논리는 항상 실질과세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병원에다가 어떤 서비스나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고 거래의 사실관계를 하려고 들 텐데 이런 구체적인 요건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서만 찍어내서 비용 처리하는 방식은 항상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의원들이 분쟁이 됐던 사례들 대부분은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가공하거나 거래 금액 자체를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도 문제가 되고 병의원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사실은 좀 많았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의료 관련된 법인이 되려고 하면 병원에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인이 되려고 하면 광고는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의료용품이나 기기를 넣으려고 하면은 뭐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건보공단이나 국세청에 굉장히 다양한 사후 검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상담했던 원장님들 만나보면 이렇게 활용할 목적으로 의료기기 1등급, 2등급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사실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에서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혹은 사후 관리가 안 돼서 요즘에는 의료기기 인허가 받으면 전부 다 매월 생사실적 보고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소화하기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너무 부대끼고 어렵다 보니까 아예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또 협회에서 나와서 직권 휴업이나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의원과 의료와 관련된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에다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 이유는 병원이 결제받는 돈이 건보공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항상 그게 실제 거래였는지 적절한 거래였는지 항상 다양한 형태의 조사를 받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어서 우리 병원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병원의 비용 처리, 병원의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과 병원의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겠다는 접근이 실현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병의원이 유의미하게 세금을 절감하려고 하면요, 병원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은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병원과 무관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된 혹은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도 다 굉장히 그 복잡하고 어려운 신고나 인허가 절차들을 받아야 되고 사후 관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 의료와 관련된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의 법인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법인이 인허가를 취급하고 사후 관리해야 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병원이 그를 통해서 절세할 수 있는 세금 절감분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됩니다.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절세되는 것보다 유지 비용이 많다, 인허가 관련된 비용이 더 크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법인 사업자를 활용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법인 사업자를 활용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지 않는 품목과 종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기왕이면 면세 사업자를 내서 최소한의 누수로 최소한의 손실로 이제 병원에 절세를 도모하려는 가족법인이나 유관한 병원과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취급하는 법인 사업자를 내는 시도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원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치과기공소가 아무래도 이제 알아보시면 의료기기 인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고 거래를 놓고 봤을 때도 병원하고 거래가 많을 수 있는 품목이다 보니 본인들이 이제 치과기공소 법인을 하나 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해보시면 법인 사업자 하나 내시고 업종 추가를 한번 해보시면 사업자 등록에서는 뭐 이렇게 제재 사항이라든가 인허가나 필증을 첨부해 달라는 알람이 뜨지 않아요. 경고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를 내시고 거기다가 제조업으로서 치과기공사업을 추가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거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하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 업법에 맞춰서 기공소는 의료기사법에 적용을 받고 보건소에 행정상 등록 신고를 개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 사업자로 의료기사법에 따른 기공소로 의료기관으로 등록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유관기관들한테 질의를 남겨봤는데요. 의료기사법에 의거해서 법인의 치과기공소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치과기공소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사업자가 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을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과기공소 법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의료기사법에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보건소에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대형 병원이나 관급 병원에서 입찰할 때 법인 치과기공소들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병원에 우리가 자꾸 어떤 병원의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거래량 혹은 거래 단가를 가공하는 방식을 쓰는 건 법인도 위험하고 우리 병의원도 위험할 수 있다. 특히나 병의원은 과세 관청뿐 아니라 건보공단에서도 사후검증을 요구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가를 높인다거나 거래량을 가공하는 방식의 비용을 만드는 방식의 가족법인 활용은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합리적인 가격의 실제 거래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앞뒤 논거를 따져서 인허가를 받아서 생산시설과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고 그게 광고가 됐건 의료기기가 됐건 의약품이 됐건 의약 외품이 됐건 합리적인 절차와 사후검증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그 거래를 통해서 법인이 우리 원장님들이 누릴 수 있는 소득세나 혹은 상증세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도 절세 효과가 크다라고 하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가족법인을 병원의 비용을 만드는 측면으로 활용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다. 혹은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 요 말씀을 정리해서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가족법인을 그냥 비용을 만든다가 아니라 결국은 원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부를 자녀들한테 승계할 때 결국 상속증여세를 내야 될 텐데 그냥 원장님의 소득들을 분산시켜 준다는 개념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우리 가족법인에다가 벤처를 씌워서 벤처 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거래로 원장님들의 소득을 가족법인에다가 넘겨주고, 그러니까 병원의 비용 처리 항목이 아니라 원장님들의 캐시플로우의 일부를 가족법인에 넘겨줘서 나중에 상속 증여해야 될 부분을 줄여주고, 어, 벤처 투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투자한 돈은 법인에 들어가 있을 테니 그 법인이 그 재원을 바탕으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사실은 원장님들은 소득 공제를 통해서 혹은 일부지만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을 통해서 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법인에 그렇게 캐시가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 추후에 상속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법인에 벤처를 씌워서 이 벤처법인에 투자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좀 원장님들은 소득공제로 안전한 절세를, 그다음에 우리 가족법인은 이렇게 투자금이 쌓인 돈을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해서 천천히 앞으로 우리 가족법인이 영위해 나가야 할 수 있는 사업 분야와 종목, 취급 품목들을 찾아가시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득공제는 수입이나 비용의 가공이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절세장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소득공제들에 비해서 우리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종합소득이 50%까지 되기 때문에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로 뭐 종합소득이 10억이신 원장님들은 5억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소득공제를 활용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벤처 투자를 활용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융자 혹은 조건부 거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질권을 설정한다거나 근저당 설정을 한다거나 융자로서 약장소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통용되지 않고요. 투자기 때문에 투자의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원금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게 이제 남이라고 하면 투자했다가 원금이 손실되게 되면 굉장히 쓰리겠지만 우리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 아니어도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법인이라고 하면 이 투자라는 개념 자체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절세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원장님들은 고소득 직종이고 언제든지 국세청과 건보공단에서 감시를 하고 감사를 하고 사후검증 해명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를 가공하는 방식은 항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가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소득공제라는 항목들은 정부가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파트들이잖아요. 이쪽에다가 돈을 쓰면 나라가 장려하는 파트니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파트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도모한다라는 건 원장님들에게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절세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특권자 안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가족법인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특권자가 배제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질의를 남겨봤지만 중기청에서도 특권자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다. 기업의 종업원, 물론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질의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특권자들도 투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하는 시점에만 벤처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추후에 벤처기업이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투자하는 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라고 하면 그 또한 소득공제가 추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은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원장님들은 법인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요 시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히 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다가 벤처도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라 벤처 기업으로 인정을 확인을 받는 방식도 뭐 연구개발 유형이나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영업일로 45일 걸리고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도 소요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내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벤처를 받아서 벤처 기업인 가족법인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누리고 가족법인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소요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는 걸 좀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막 11월, 12월에 다급하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쪽짜리 법인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벤처가 안 나왔거나, 네, 혹은 인허가 받다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 당해년도에는 오히려 벤처 투자를 못 하시는 원장님들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소요 기간이 길다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이런 어떤 특정 취급 품목들을 다룰지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다가 이런 서비스나 물품들을 납품하시는 거래처들과 협조를 좀 구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허가 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설립한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투자 효과나 절세 효과를 안정적으로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만나보면 원장님들이 가족법인을 설립하기에 환경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원장님들이 너무 바빠서 거기에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래처 중에 우리 병원과 거래하는 거래처 중에 뭐 의료기기가 됐건 소모품이 됐건 의약품이 됐건 의약 외품이 됐건 시설이 됐건 혹은 인력 파견이 됐건 광고업체가 됐건 기공소가 됐건 간에 거래처 중에서 법인인 벤처기업을 찾아서 그분들과 투자와 거래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벤처 투자가 투자여야 되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소득공제가 아무리 효과가 커도 우리나라 소득세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금을 못 돌려받으면 손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와 투자와 거래를 함께 한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비품을 1년에 5천만 원 정도는 써요. 근데 그 거래처에다 병원 거래처에다가 내가 벤처 투자 3천만 원 한다라고 해보면 만약에 저분들이 내 벤처 투자금 3천만 원 안 돌려주면 난 거래대금 5천만 원에 3천만 원 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학적인 구조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보다 조금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벤처 투자를 구조를 갖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저희가 왜 권장하냐면 결국 원장님들이 소득세 신고는 매년 하셔야 됩니다. 일회적인 절세 툴이 효과를 갖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최대한 효과적인 벤처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가족법인이나 혹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중에 벤처법인을 찾아서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주식이나 신주를 발행한다거나 혹은 전환사채 혹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걸 인수해야 되는데 매년 벤처 투자를 하고 매년 소득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아주 병원을 운영하시는 긴 시간 동안에 안정적인 절세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가족법인 하나를 벤처기업으로 만들어서 절세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시던가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거래처 중에 벤처법인을 찾아서 거래와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좀 안전한 절세의 모델을 확보하시는 게 앞으로 오랜 시간 병원을 운영하실 원장님들한테는 합리적인 절세 대안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소득공제라는 게 사실은 고소득자들한테 더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율만큼이 리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 소득세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투자해서 수익률 3, 40% 가져옵니까?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제도는 고소득자들한테 훨씬 더 막강한 절세 장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 확인서라는 걸 통해서 이 투자 확인서를 받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면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이걸 반영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절세 장치가 크죠. 네. 다만 이제 병원은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근로자들과 다르게 최저한세라는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투자했을 때 최저한세의 영향을 덜 받는지, 정말 절세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는 담당 세무사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어쨌든 병원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운영하실 수 있는 원장님들이라고 하시면 절세를 위해서 벤처 법인을 직접 만드셔도 좋고요. 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처 중에 벤처 법인을 한번 잘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벤처 투자가 또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5월, 6월 달에 소득세 신고하실 때,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돈을 버는 시즌과 세금을 내는 시즌이 달라요. 그래서 항상 이 세금 내실 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내가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해놓고, 소득공제는 내가 투자 기간 3년 중에 한 번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시점과 소득공제 받는 시점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있을 때 투자를 해놓고 소득공제는 3년 중에 한 번 골라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네, 자가사업장으로 활용을 자기 법인을 만들어서 소득공제를 활용하시든 벤처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던, 혹은 요즘에는 전문 투자자문사들이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해서 벤처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도 가져가면서 소득공제 효과도 가져가는, 이렇게 절세와 투자 수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투자자문사들도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만들고 뭐 관리하고 나는 어렵다. 하지만 난 예를 들면 투자 활동에는 관심도 많고 공부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합한 투자자문사를 찾아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투자자문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투자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효과도 누리시고 투자금으로 발생하는 이익도 가져가시는 일석이조의 구조도 취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렸던 내용은 병원에서 법인 사업자를 활용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생각보다 병원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법인 사업자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이런 심의나 인허가 과정에서 포기하시거나, 혹은 인허가 받아놨지만 이 매월 생산실적 보고라든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피로도도 높고 사실은 그런 행정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법인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게 병원에 비용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인들은 병원에 막 어떤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에서 이 특관자 거래, 부당행위 계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다 보니, 또 병원이 입금받는, 병원의 수입을 입금해주는 기관이 대부분 건보공단이다 보니 또 이런 공적 자금에 대한 사후 관리나 감시에 대한 눈도 굉장히 따갑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활용 못하는 법인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서 병원의 거래 비용을 만들기 위한 거래량 혹은 거래 가격을 가공하거나 임의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벤처를 씌우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내가 소득공제를 받게 하고, 우리 가족법인은 그 투자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직접 가족법인을 설립하기 어려운 우리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중에 신뢰할 수 있는 벤처법인 혹은 투자자문사나 이런 전문 투자기관들이 벤처 투자소득공제를 접목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투자자문사를 통해서 투자 활동을 하셔서 투자 수익과 이런 소득공제 효과까지 일석이조로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접목시키신다라고 하면 만들어 놓고 방치된 법인들이 좀 더 의미 있게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병의원에서 우리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절세를 시도해보고 또 우리 벤처투자 소득공제라는 제도를 접목시켜보고 싶은 원장님들 있다라고 하시면 많이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면 방법 대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유튜브 또 블로그 많이 구독, 좋아요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